변호사 시절이던 2017년 10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.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최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 정리 업무를 보조했던 확인서를 써줬고, 조 씨는 이를 대학원 2곳 입학 지원서에 적어내 합격했는데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확인서를 허위로 판단했습니다. 재판부는 조 씨의 인턴 활동 시간에 대한 최 의원의 진술이 검찰과 1심, 2심 재판을 거치며 바뀌었다며 확인서를 발급한 당사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기회 균등과 공정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, 그리고 다른 당사자와의 형평 문제를 볼 때 이것을 왜 표적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.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오늘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 변호사 시절인 2017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써줬다는 최강욱 대표. 이 확인서가 진짜냐 가짜냐라는 게 재판의 쟁점입니다. 최 대표는 지난해 선거 기간 중에도 인턴 확인서가 진짜라고 했는데, 심플하게 여쭤보겠습니까? 네. 했어요, 안 했어요? 뭐래? 인턴을. 했죠. 했어요, 확실히?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, 우리 사무실에서. 이마저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재판부가 오늘 내린 결론은 가짜 확인증이라는 것. 9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총 16시간 활동한 것은 1회 평균 12분 정도라는 얘기라서 인턴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조 씨가 저녁이나 휴일에 몇 차례 들러 업무를 했을 뿐 인턴 확인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재판부는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서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생각하게 합니다. 오늘 선고 결과는 팟캐스트 발언으로 인한 재판은 물론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받아 입시에 이용했다는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부부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 최 대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. SBS 정윤식입니다. 법원에 도착한 최강욱 전 비서관은 검찰에 대한 반감부터 드러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.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지난 2017년 10월 정경심 교수 부탁으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검찰 공소 사실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조 전 장관 아들은 자신이 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실제로 야간에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. 핵심 쟁점인 인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활용될 걸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입시에 활용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.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이 인턴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사용될 것을 알아 고의가 있었고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맞받았습니다. 검찰은 유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추후 재판에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법정에서 나온 최 전 비서관은 자신이 동생 회사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 없이 보유했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내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. 여러분들은 취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검찰의 얘기를 그냥 받아 적는. 검찰의 얘기 아니라 고발인이 말한 거를 저희가. 고발인의 얘기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그게 그냥 무조건 다 불법이 되는 게 아니고 심사를 거쳐서
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보유하게 돼 있고 첫 재판은 40분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6월 2일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 최강욱 비서관에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오늘 기소는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하자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습니다. 수사팀은 지난 14일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에게 총장 승인을 이미 받았다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러나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총장 면담 뒤 결정하겠다고 수사팀에 통보했고 윤석열 총장은 어제 이 지검장과 만나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습니다. 하지만 이 지검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윤 총장은 이후 3차례나 더 기소를 지시했지만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수사팀이 오늘 오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하자 이 지검장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며 막았고 수사팀은 결국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.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검찰 내에선 이 지검장이 총장의 기소 지시를 4차례나 거부한 건 항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도 주요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으로 예상돼 새 지휘부와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박원경입니다. 최강욱 비서관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했습니다.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난 2011년부터 3차례 인턴 활동을 한 게 사실이며 서면 작성 보조와 재판 방청, 청소 등의 업무를 했다는 겁니다. 다만 증빙 서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. 또 자신이 참고인 신분에 불과하며 50여 장의 서면 진술서를 냈는데도 검찰이 소환에 불응하면 조 전 장관 공소장에 실명을 공개하겠다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. 전형적인 조작 수사이며 비열한 언론 플레이란 주장도 덧붙였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최 비서관이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며 이 물증들과 서면 진술이 달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. 또 최 비서관이 자신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최 비서관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과 이달 피의자용 소환장을 2차례 등기 우편으로 보냈으며 가족이 받은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최 비서관이 현재 검찰 인사에 관여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힌 점도 논란입니다.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인사에 관여했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한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찰 인사 관여란 인사 검증을 가리킨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이런 해명과는 별개로 최 비서관의 변호사 시절 사적인 일을 청와대 소통수석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대신 전달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SBS 김정윤입니다.